자, 여러분 125페이지에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려준 정보가 두 가지가 있죠. 남성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과 임금 격차 지수라는 거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얘죠. 임금 격차 지수라는 거를 도대체 무슨 뜻이고 얘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 임금격차 지수를 왜 써야 되냐면 1번 보기 때문부터가 그렇습니다. 보면은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문제에선 안 알려줬는데. 그래서 이제 여성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구하려면 얘를 활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임금격차 지수라는 게 뭔지를 한번 볼게요. 이 40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구해진 거냐. 여기 밑에 보면 캡션에 달려있죠. 요렇게 구하면 된다고. 요거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남자 평균 임금 분의 남자 임금에서 여자 거 임금을 빼서 곱하기 100을 한 거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요 수식을요 양변을 100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얘를 이쪽으로 넘겨보면 얼마가 되냐면은 100분의 40은 남자라고 줄여 쓸게요. 분의 남자 빼기 여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렵게 접근할 필요가 없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 이 말은 남자가 100일 때 이 위에 부분 남자 빼기 여자가 40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가 100이면은요 얘는 얼마여야 돼요? 그쵸, 60이어야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남자의 임금이 100일 때 여자의 임금은 60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러면 2000년에 지금 남자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5,0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남자가 100일 때 여자가 60이라고 했으니까 여성은 이 5,000에 0.6배만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자는 얼마를 벌어야 돼요? 여자는 5,000에 60%니까 3,000을 벌면 되겠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른 해도 똑같이 해볼게요. 다른 해도 보면 결국에는 여기 아까 썼던 수식에서 바뀌는 건 이 값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 지워볼게요. 자, 이번에는 2010년을 해볼 겁니다. 얘네. 지금 2010년에는 성별 근로자 간 월평균 임금격차 지수가 20이 나와요. 20은 요렇게 통해서 20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양변을 똑같이 나눠볼게요. 100분의 20은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똑같이 남자가 100만큼을 벌 때 남자 빼기 여자가 20이라는 뜻이니까 여기를 100이라고 두면 여자 얼마야 돼요? 80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남자가 100일 때 여자는 80만큼 번다. 즉 0.8배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거니까 결국에는 여기 2010년에 와서 봤을 때 2010년에 남자가 6천만큼을 벌면은 여자는 이거에다가 0.8배만큼 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자는 0.8배 하면 4,800이 되는 거죠. 2020년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2020년도 똑같이 여기 지울게요. 여기서 숫자만 바꾸면 되잖아. 그죠? 결국에는 2020년에는 이 값이 10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가 10이라는 거고 그러면 남자가 100일 때 여자가 얼마여야 되겠어요? 90이어야지 지금 이 값이 10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남자가 100을 벌면 여자는 90만큼 번다. 즉 0.9배를 해주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남자 근로자가 2020년에 8,000을 벌어요. 그러면 여자는 0.9 해줘서 7,200만큼을 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임금 다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번부터 보죠. 2000년에 여성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00달러냐? 2,000달러가 아니고 여기 보면 3,000달러죠.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2번 2010년에 월평균 임금은 남성 근로자가 여성 근로자보다 $1,000 많다. 2010년 월평균 임금 남성 근로자 얼마냐면 6,000이죠. 여성 근로자는 4,800이기 때문에 둘의 차이는 1,200이 납니다. 틀렸어요? 3번 여성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20년이 2000년에 2배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2020년의 월평균 임금은 7,200이죠. 2000년은 3,000이에요. 2배 한 것보다 크네요.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볼게요. 성별 근로자 간 월평균 임금 액수의 차이는 2020년이 2010년보다 크냐라고 했어요. 2020년에 월평균 임금 액수 구해보면 8,000에서 7,200을 뺀 거니까 둘의 차이는 900이죠. 2020년에. 2010년에는 6,000에서 4,800을 빼니까 차이는 1,200만큼 납니다. 10년에는요. 그러니까는 2020년이 더 작죠. 틀렸고요. 5번 볼게요. 2010년에 여성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얼마였냐면은 4,800인데요. 2000년 남성 근로자 월평균 임금이 5,000인데 그것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배운 적이 없는 이런 지표가 나왔잖아요. 그럼 반드시 캡션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계산한다는 건지 확인하고 눈으로만 보지 말고 직접 이렇게 식을 세워서 해보면 사실 별게 아닙니다. 알겠죠?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몇 쪽에 있는 거였지? 127쪽에 나와 있는 4번 문항입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지금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을 소재로 해서 낸 문제인데요. 여기서 이제 보기를 보면 A 가구와 B 가구가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쉽게 알 수 있어요. A 가구는 가구원 수에 따라서 중위소득의 50%보다 소득이 적은 가구라고 했죠. 그래서 A 가구 같은 경우가 이제 상대적 빈곤이 되겠죠. 그 다음에 B 가구가 가구원 수에 따른 형태별 최저 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은 가구라고 했으니까 B는 이제 절대적 빈곤 가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선 2023년에 갑국에서 가구원 수에 따른 가구 형태별 가구 비율, 뭐 A 가구 비율, B 가구 비율을 조사를 했대요. 이렇게 조사를 했고 갑국의 총 가구 수가 1,000만 가구라고 했고요. 빈곤 가구는 A, B 중에 하나만 해당하면 빈곤 가구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당해도 빈곤 가구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아는 정보를 정리해 볼게요. 전체가 지금 1,000만 가구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보면 전체 가구 중에 해당 가구 비율이 1인 가구가 20%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 20이라는 게 뭐가 20이라는 거야? 1,000만 가구가 있는데 그 중에 20%에 해당하는 가구는 1인 가구라는 거죠. 그러면 1인 가구가 몇 개예요? 1,000에 20%니까 200만 가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냐면은 해당 가구 중에 A 가구 비율이 10이래. 이 10이 뭐가 10이야? 1인 가구 중에서 10%에 해당하는 사람이 A 가구, 즉 상대적 빈곤 가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가구 숫자를 구해보면요. 200가구의 10%니까 20가구가 되겠죠. 물론 만을 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도 구하면 됩니다. 밑에 B 가구, 1인 가구 중에서 B에 해당하는 가구가 18%가 있대요. 그러니까는 1인 가구 200만 가구 중에서 18%의 가구는 1인 가구, 아니 절대적 빈곤 상태라는 의미겠죠. 그러면 구해보면 36만 가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모든 가구의 숫자를 다 구하면 됩니다. 자, 2인 가구도 해볼게요. 2인 가구는 1,000만 가구 중에 20%니까 200만 가구죠. A 가구 비율이 16%래요. 32만 가구가 있죠. B 가구는 20만 가구. 똑같이 여기도 해보면 300만 가구, 60, 그 다음에 여기가 24가 되겠죠. 여기는 200만 가구, 28,
20 이렇게 되겠죠. 5인 가구는 100만 가구 10, 20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파란 색깔 글자가 전부 다 이제 만 단위가 달려있는 가구의 숫자를 다 구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기억부터 보죠. 기억. A 가구는 B 가구와 달리 한 사회의 소득 분포를 반영한 기준에 따라 규정된다. A 가구가 뭐였냐면은 상대적 빈곤이었죠. 상대적 빈곤은 소득 분포를 반영하죠. 왜?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소득 분포를 고려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번 볼게요. B 가구는 A 가구와 달리 최저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 보기 주의해야 되는데요.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절대적 빈곤은 상대적 빈곤과 달리 최저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말했거든요. 이거 틀린 보기인데요. 왜 틀렸냐면은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가장 가난한 사람부터 가장 부자까지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중위소득의 50% 선,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 파란 색깔만큼. 그리고 절대적 빈곤선이 상대적 빈곤선보다 낮아가지고 여기가 이제 절대적 빈곤선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보세요. 자, 지금 여기 있잖아요. 제가 까만색으로 표시한 이 사람들. 이 까만색 사람들은 상대적 빈곤이기도 하면서 절대적 빈곤이기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최저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기, 니은이 틀린 겁니다. 3번 볼게요. 2023년에 갑국에서 2인 가구 중 빈곤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 중 빈곤 가구 비율보다 낮다라고 했죠. 자, 일단 먼저 구해야 될 것은 갑국에서 2인 가구 중 빈곤 가구 비율을 먼저 구해야겠죠. 자, 갑국의 2인 가구 중 빈곤 가구가 어떻게 생겨있나 봅시다. 자, 2인 가구는 지금 어디 있냐면은 여기 200만 가구가 있죠. 200만 가구 중에서 32만 가구가 상대적 빈곤 상태고요. 절대적 빈곤은 20만 가구예요. 그러면 표시를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200만 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부터 가장 부자까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상대적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이 32만 가구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절대적 빈곤 가구가 있는 게 이렇게 해서 20만 가구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 둘 중에서요, 빈곤하다, 즉 문제에서 말했던 A, B 중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몇 가구예요? 얘입니까? 얘입니까? 그렇죠. 얘죠. 그래서 빈곤 가구는 32만 가구가 빈곤 가구가 되는 거예요. 32만 가구. 그러니까 2인 가구 중 빈곤 가구 비율은 200만 가구 중에서 32만 가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얘가 문제에서 뭐를 비교하라고 했냐면은 전체 중에서 빈곤 가구 비율을 구해보라 라고 했습니다. 전체 중에 빈곤 가구 비율은 일단 전체가 1000이죠. 1000만 가구니까. 중에서 지금 했던 거를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빈곤 가구라는 것은 결국에는 둘 중에 숫자가 많은 쪽을 따라가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1인 가구 중에서 빈곤 가구는 36가구죠. 36 쓸게요. 2인 가구 중에는 방금 구했죠. 32만 가구. 그 다음에 3인 가구 중에서는 여기 중에서는 이쪽이 숫자가 많죠. 60만 가구가 되겠습니다. 4인 가구는 똑같이 28만 가구. 그 다음에 5인 가구는 20만 가구가 되겠죠. 얘들 다 더하면 얼마냐? 1000분의 얼마였지? 176이었나? 167이었나? 이거 수업할 때마다 맨날 헷갈려요. 제가 계산하겠어요. 176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에서는 얘랑 얘 둘을 비교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요, 얘를 100으로 약분해보면 100분의 16이거든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커요? 뒤에 게 더 크죠. 그러니까는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위에 조금 복잡하니까 지우고요. 리을 볼게요. 2023년에 갑곡에서 4인 가구 중 상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은 상대적 빈곤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 중에 상대적 빈곤 가구 비율보다 높냐라고 물어봤거든요. 옆에 해설했던 부분 지우고 설명할게요. 자, 지금 문제에서 뭐를 물어봤냐면은 4인 가구 중 상대적 빈곤 비율을 물어봤어요. 4인 가구는 지금 여기에 있죠. 여기가 총 200가구가 있는데 200만 가구죠. 200만 가구 중에서 상대적 빈곤은 A에 해당하는 거니까 28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체 가구 중 상대적 빈곤 가구 비율은 1000만 가구 중에서 상대적 빈곤이니까 A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싹 더해주면 됩니다. 자, 더해볼게요. 20, 32, 60, 28, 10 이렇게 되거든요. 자, 얘네를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오냐? 144가 나오던가 그렇습니다. 1000분의 144예요. 그러니까 얘랑 얘 둘을 비교해주면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약분하면 100분의 14거든요. 그러니까는 둘 중에 누가 더 크냐면 뒤에 게 더 크죠.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이제 뒤로 넘겨가지고요. 128페이지에 5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뒤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많이 반복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수업 시간에 강조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소재는 아까 맨 처음 풀었던 문제처럼 그 성별 격차를 소재로 해서 문제를 낸 거긴 한데 뭐 그러기에는 그냥 계산 문제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의 형태를 보면은 직종별 남녀 근로자 간 월평균 임금 격차 지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직종을 이제 세 가지 A, B, C 세 개의 직종을 가지고 남녀 근로자 비율, 그러니까 성비죠. 성비를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각각 남자랑 여자랑 월평균 임금을 이렇게 조사를 해서 표시를 한 거거든요. 자, 지금 이제 일단은 이 자료를 처음 본 수험생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이런 자료가 있구나 오케이 하고서 이제 1번을 보기를 풀려고 하는데 1번부터 걸린단 말이죠. 왜?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라는 걸 물어봐요. 안 알려줬는데 어떻게 구하라는 건가? 답답하죠. 그래서 이걸 구하는 게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쉬운 거 먼저 해볼게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은요. 자,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직종 A를 한번 볼게요. 직종 A 같은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의 성비가 50대 50이에요. 즉 1대 1이란 말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월평균 임금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한 명 한 명씩 있다고 계산하고 평균 임금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하면 되잖아. 예를 들어서 남자가 2350을 버는데 그게 한 명이야. 그쵸? 더하기 여자가 1650을 버는데 한 명이야. 그쵸? 분의 2 하면은 사실은 평균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가 얼마를 얻을 수 있냐면은 2000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 여기도 B직종 같은 경우에도요. 80대 20이라고 나와 있지만 숫자를 간단하게 줄여보면 4대 1로 줄일 수 있고요. C직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25대 75라고 나와 있지만 간략하게 숫자를 줄이면 1대 3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 수를 4명, 1명 놓고 평균을 구하면 돼요. 지금 했던 방법처럼.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자니 사실 귀찮아요. 왜냐면 이게 숫자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직종 B를 가지고 그 1번에서 했었던 방법을 그대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갖기 때문에 자, 직종 B를 아까 1번에서 했던 방식 이 4명 1명이라고 가정하고 똑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직종 B는 4200을 받는 남자가 4명이 있고요. 3200을 받는 여자가 1명이 있어요. 전체가 5명이 있죠.
자, 계산해 봅시다. 4,200 곱하기 4 하면은 16만 8천입니다. 16만 8천이네. 16,800이죠. 그리고 3,200이 한 명이니까 요렇게 분의 5. 위에를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2만이 나와요. 2만 분의 5예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 4천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직종 B의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계산을 해보면은 4천이 나옵니다.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이에요. 전체 평균 쓸게요. 근데 이제 아까 했던 말은 이렇게 번번이 계산하면 피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방법은 뭐냐면은 가중평균이라는 개념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자, 얘는요 뒷단원에서도 나오거든요. 자,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 지금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4,200을 버는 남자랑 3,200을 버는 여자를 막 섞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인원이 누가 더 많아요? 남자랑 여자 중에? 남자가 더 많죠. 그러면은 둘을 섞어서 평균을 구한다고 했을 때는 평균값은 4,200에 더 가까울까? 3,200에 더 가까울까? 당연히 사람이 많은 4,200 쪽에 가깝게 잡히겠죠. 자, 그러면 수직선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3,200을 받는 여자와 4,200을 받는 여자가 있고 둘을 섞을 거예요. 섞어서 평균이 4,200에 가까운 쪽에 형성이 될 겁니다. 얼마인지는 몰라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4,200에 가까운데 얼마나 더 가까운지를 알고 싶잖아요. 그럼 얼마가 더 가깝냐? 지금 우리가 아까 구했던 비율 있죠. 4대 1. 4대 1만큼 가깝습니다. 진짠거 한번 볼까요? 4대 1 하면 요 둘 사이의 거리가 얼마예요? 1000만큼 떨어져 있죠. 1000을 5분의 1 하면 여기 한 칸이 얼마야? 200이에요. 그러면 얘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얘는 계산을 하면은 4,000이 나오죠. 아까 구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아까 했었던 거 있잖아요. 4,200 받는 사람과 3,200 받는 사람 중에 더 많은 쪽에 가깝다. 얼마나 더 가깝냐? 4대 1만큼 가깝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원리는 사실 1번의 원리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구하게 되면 아까 이제 둘의 평균 임금 A 구했잖아요. 그쵸? A는 구했을 때 2,000이었죠. 그 다음에 B는 방금 4,000 구했죠. 그 다음에 C직종도 한번 구해봅시다. C직종 구하면 얼마가 나오냐? C직종은 방금 했던 방식을 똑같이 사용할게요. C직종 가로 세 수직선을 표현해보면 1,350을 받는 여자랑 1,950을 받는 남자를 섞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둘 중에 누가 더 인구가 많아요? 여자가 인구가 더 많죠. 그러면 이쪽에 더 가깝게 평균값이 잡힐 거예요. 이쪽에 가깝게 그릴게요. 얼마나 가깝냐? 3대 1만큼 가까운 거죠. 3대 1만큼. 3대 1만큼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 둘 사이의 거리가 지금 600입니다. 600을 4분의 1로 나누면은 여기가 한 칸이 150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여기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1200이 나오겠죠. 그쵸? 맞나? 1200이란다. 1200이 아니라 1500이 나와야겠죠. 150을 더하는 거니까. 그래서 C직종의 평균 임금은 1500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겠죠. 자, 1번부터 한번 해결해 봅시다. 여기는 아까 설명한 내용이니까 지울게요. 자, 1번 봅시다.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B직종이 A직종의 3배이다. 자, B직종이 지금 전체 평균이 얼마냐면 4,000이에요. A직종은 2,000이죠. 그러니까 3배가 아니라 2배가 되겠죠. 들렸고 2번 보겠습니다. A직종의 여성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C직종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A직종의 여자의 월평균 임금이 지금 얼마냐면 1,650이죠. C직종 전체 평균 임금이 얼마냐면은 1,500이에요.
얘가 더 작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3번 볼게요.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에 대한 여성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비는 C직종이 B직종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자,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에 대한 여성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비라는 거는 전체분의 여성을 말하는 거죠. C직종 구해볼까요? C직종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나오냐면은 전체가 1500이죠. 분의 여자가 1350이었어요. B직종은 얼마였냐면은 전체가 4000 분의 여자가 3200이거든요. 지금 문제에선 C가 B보다 작냐고 물어봤거든요. 얘를 지금 한번 이게 1500이니까 뭘로 나눠볼까? 15로 나눠볼 수가 있나요? 얘를 일단은 3으로 한번 나눠봅시다. 3으로 나누면 왜냐면 500이거든요. 500분의 위에 걸 3으로 나누면 얼마냐? 450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얘는 이제 4000분의 3200이니까 얘를 8로 나눠도 되고 8로 나눠볼까요? 8로 나누면은 500분의 400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게 성립될 수가 없겠죠. 4번 볼게요.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큰 직종일수록 이라고 했어요. 자,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큰 직종 순서대로 나열해볼까? 어디가 제일 커요? 커지는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A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B가 제일 작죠? 전체 근로자가 B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뭐라는 거야? 죄송. C가 제일 작아요. 월평균 임금은 제일 작은 게 C죠. C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로 갈수록 직종별 남녀 근로자 간 월평균 임금 격차 지수가 작냐라고 물어봤어요. 임금 격차 지수를 또 구해야 되네. 아유, 하기 싫어라. 그래도 해야죠. 자, 임금 격차 지수 구해봅시다. 아까 설명했던 부분 지우고요. 자, 월평균 임금 격차 지수 C 먼저 구해볼까요? C 직종은 임금 격차 지수가 전체 1500분의 둘이 차이를 빼라고 했으니까 600이죠. 그 다음에 A 직종 구해볼까요? A 직종은 전체가 2000 분의 둘의 차이가 얼마야? 700이죠. B 직종은 전체가 4000 분의 둘의 차이가 얼마나냐면 1000이 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갈수록 작아져야 돼요. 지금 문제에서 그렇게 물어봤으니까. 자, 봅시다. 얘는 지금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찾기가 어렵구만. 얘는 지금 15로 나누면은요 100분의 15로 나누면 40입니다. 그쵸? 그리고 A는 얘는 지금 20으로 나눠볼게요. 100분의 얘 위에 거 20으로 나누면 35예요. 밑에 거는 100분의 45로 나누면은 25가 되는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4번은 내려갈수록 지금 작아지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5번 볼게요. 전체 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직종일수록 자,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직종이 지금 어디 갈수록 여성 근로자가 비율이 많냐면은 제일 적은 데가 B예요.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C로 갈수록 여자가 많아지고 있죠. 직종별 남녀 근로자 간 월평균 임금 격차 지수가 작냐고 했어요. 지금 구했잖아. 다행히 B, A, C로 갈수록 임금 격차 지수는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지고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설명했었던 가중평균 있잖아요. 그 개념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문항입니다. 뒤에 복지단원에서 또 나와요. 같은 개념이. 그래서 복습을 잘 하십시오. 13강 문제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